동시호가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9분여 남아 있습니다. 간밤 유럽장 올랐고 미국의 선물지수 나스닥 S&P 500 선물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데 보리장은 오늘장에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9%의 하락 호가 나오면서 2212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4거래일 연속의 하락으로 2% 가까운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658.22포인트, 658.52포인트 선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추천주는 에어부산입니다. 네. 에어부산인데 에어부산 갖고 나오는 거는 지금 다른 이제 진에어나 제주항공이 LCC 항공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에어부산은 지금 뒤늦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좀 갖고 나와봤고요. 지금 에어부산은 일본 무비자 입국 허용 후 일본 탑승객이 모든 LC사들이 다 그렇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로 탑승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탑승객이 작년 3분기보다 13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과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340원, 손절가는 2,47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유가 하락의 수혜, 또 여객 수요 증가 수혜입니다. 여기에 4분기에 또 LCC 쪽에 흑자 전환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어부산은 좀 뒤늦게 상승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약 후강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 보합권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할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3,340원, 손절가는 2,470원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 골라봤고요. 네. 네, 카카오 게임즈의 제일 지금 모멘텀으로 보는 거는 지난번에 우마무스의 그 운영 관련해 가지고 유저들이랑 상당히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그 노이즈가 유저들하고 같이 이제 기부 행사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한 가지 이 회사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부분이 라이온하트 상장권 관련해서 또 불안감이 계속 있는데 지금 라이온하트가 제작했던 게임인 오딘이 대만에서 매출이 하향 안정화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라이온하트 상장 관련 불안감을 감소시킨 요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딘이 굉장히 매출이 높았으면은 라이온하트 떼어내는 게 굉장히 아프겠지만 카카오 게임즈한테. 근데 이제 오딘이 매출이 예전만 같지 않기 때문에 라이온하트 상장하더라도 따로 상장하더라도 크게 그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불리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도 좀 생기고 있고요. 또 이제 가격적으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됐다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작 출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이제 1, 2, 3분기 계속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1분기 때는 이제 1월 31일 날 예약된 게 에버소울이에요. 지금 사전 예약이 100만 명 돌파가 됐고요. 또 아케이지 워가 또 그 2분기 때 있고 또 RAG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가 요게 이제 그 3분기 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분기별로 글로벌 출시들이 지금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작 모멘텀을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주가 차트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졌죠. 엄청나게 빠진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빠진 부분에서 5만원 이하까지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마무스메 운영 관련 노이즈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 돌려놓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1월 31일 날, 출시되는 에버소울 관련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매수는 시초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5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 3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열사 라이온하트 상장
연기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또 추진을 하게 될지는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2020년 9월에 상장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좋았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상장하고 다 좋았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은 하락 추세를 그려왔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역사상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이후에 현재는 그 상장한 이후에 시초가보다 약간 아래에서 44,000원대인데요. 호가 상황에서 0.9%의 하락입니다. 43,800원 선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제시합니다. 신장 모멘텀 주목하면서 목표가는 53,000원을,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의 움직임, 호가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현재 눈에 띄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오늘 장은 좀 로봇주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하락한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또 뛰어 올랐었고요. 지금 동시호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8%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SPG와 에브리봇 그리고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이 2에서 3% 상승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 로봇주 가운데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는 CJ 대한통운의 주가 6% 넘는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을 했었던 배터리주 가운데서 삼성 SDI가 오늘 상승호가 2% 넘게 나오고 있고요. 조선주도 어제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1% 넘는 상승호가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서 명신산업과 K카가 3에서 4%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택배 요금 인상에 따라서 영업이익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는 택배 처리량이 감소를 해서 실적이 예상치를 좀 밑돌겠지만 저성장 구간에 안정적인 이익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주 일부 종목 상승합니다. 신라젠, 케어젠 4% 넘는 상승이고요. 또 바이오주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BNC, SBW 생명과학,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이 4에서 13%까지 급락합니다. 동시호가 구간 특징 좀 잡아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특별한 거는 없고 일부 전기 2차 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제3자의 유증을 배정했다는 소식이 강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대비 지금 소폭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 안 열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화주 같은 경우는 일제히 하락세를 띱니다. 쇼박스, CJ, CGV, 하잉크 코리아 같은 예전에 그 영화주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것은 아바타 때문인데 이들 종목들이 2에서 5%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가 4%까지 하락호가 나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동시호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별다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로봇주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2차전지 셀업체들이 소재 쪽은 별론데 셀업체들이 삼성 SDI가 지금 호가상으로 2.3% 지금 예상 호가 만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상승권, LG 화학도 그렇고요. 2차전지 쪽의 셀업체들이 오늘 좀 올라가 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오늘 시장도 강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다. 하지만 동시호가 때 하한가 같은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되돌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날 동시호가에서 상당히 격하게 빠졌다가 그리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월 3일 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장은 신년의 대체 공휴일에 따라서 휴장했고요. 유럽장이 열렸는데 상승했습니다. 영국이 쉬어갔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에서 1%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경기 우려감 일부 완화되면서 납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7%대로 낮아지고 내년 이후에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때마침 또 천연가스 가격도
주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80%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ECB 총재는 올해 물가 억제를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PMI가 위축 국면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기관의 매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매물로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었었는데요. 대신에 대형주,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자동차와 배터리주의 반격이 어제장에 나왔죠. 오늘장은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 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대지수 동시효과와는 다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양대지수. 오늘 코스피가 0.03%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226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 시초가보다 2230선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집니다. 2226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0.05%, 0.07%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가 오르면서 시초가보다 조금 더 탄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673.31포인트 선, 673.33포인트 선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의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로 지수가 올라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 매수를 해줬지만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합니다. 92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대신해서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일어나고 있습니다. 82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100억 원 넘는 매수세로 기관 매수를 이끌고 있고요. 보험과 투신도 사고 있고 금융투자는 여전히 30억 원대 매도를 보여줍니다. 개인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에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억 원어치의 매수세입니다. 어제도 2,200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게 종합한 수치고요. 어제 밤대 매매도 한 1,000억 원대 후반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오늘장 개인의 또 수급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 대형주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중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 오늘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유통업종, 의약품업종, 기계업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외국인 기관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2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14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쪽에 현재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39억 원어치의 매도세고요.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쪽에 21억 원어치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화가 약세를 보였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2원 60전이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270원 선에서 개장하는 모습이고요. 일본장은 오늘장까지 휴장을 이어갑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하락 반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0.36%가 하락하면서 2217포인트 선이고요. 상승하고 있는 쪽부터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종이 목재 업종, 전기 가스 업종 잡히고 있습니다. 나란히 0.7에서 0.58%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운송장비 쪽에 0.4%의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차 같은 조선주와 자동차주 1에서 2%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 반전했는데요.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쪽 보시면 통신업종이 0.93%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합니다. KT, SK텔레콤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증권과 철강금속, 서비스업종, 비금속 광물업종까지 0.7에서 0.8% 내외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을 먼저 보시면 카카오페이, 메리츠화재, 네이버, S-오일, KT 같은 종목군들인데요. 1에서 2%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정유주의 하락세도 눈에 띄고요. 카카오그룹주도 나란히 하락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1에서 2%의 낙폭을 기록합니다. 메리츠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카카오그룹주와 함께 네이버도 역시 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정유주와 플랫폼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반대로 상승하는 쪽은 어제와 마찬가지 구도입니다. 배터리 셀과 또 자동차주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SDI 1% 중후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 쪽에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발 매수세에 들어옵니다. 1%까지 상승을 하면서 한국전력이 모처럼 만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들도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쪽을 우선 보시면 오늘 엔터주와 컨텐츠주, 바이오주 종목군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동반 상승세 나오고 있네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상승하고 있고요. 1%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4%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대주전자재료가 1% 후반까지 오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과 휴젤 같은 바이오 주식들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게임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서는 카지노주가 하락을 하는데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넥슨게임즈, 파라다이스까지 일제히 1%에서 2%까지 하락을 띠면서 양대 시장에서 플랫폼주와 게임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뭐 대형주가 약세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하이닉스 전체 다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개별주들도 지금 뭐 로봇 관련주 이외에는 아주 강세 종목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어제와 수급도 비슷해요. 지금 개인만 지금 한 6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고 외인들 뭐 금융투자 쪽에서는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이 대규모로 매수에 나서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는 외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장을 주도하기는 힘들다. 외인들이 어느 정도 소폭 덜 팔고 소폭 사더라도 시장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대형주 어떻게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저점을 깨고 있어요. 장중 저점이 지금 어제 저점보다 또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투심이 오늘도 상당히 좀 혼조권일 거다라고 뭐 예상을 좀 하고요. 아침에 동시호가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나 다 같이 상승권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작하니까 1%대까지도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 삼성 SDI가 조금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 1위가 됐는데 오늘 뭐 다행히 좀 상승권이고 LNF도 지금 상승권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오늘은 조금 더 뭐 하방치가 좀 있으려나 싶지만 이것도 이제 뭐 장중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개인들 반대 매매가 요즘 요 근래 며칠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부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반대 매매 물량이 없다면은 그럼 시장은 이제 뭐 하단은 좀 잡아갈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55,200원,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55,000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의 투심을 조금 좌우하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55,000원이 좀 깨진다거나 이러면은 다시 한번 좀 하방 위험이 좀 한 번 더 하락할 위험이 좀 있다 좀 보이고 안 깨지면은 내일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주가 반응이 중요하네요. 삼성전자 뭐 지지할지 지지하지 않을지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혹시 최원재 전문가님은 지지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탈 가능성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뭐 좀 어려운 질문인데 결국에는 실적이 저는 나와봐야 될까요? 실적은 뭐 안 좋을 것으로 뭐 예상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수의 하락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5만 원에 지키는 거는 뭐 그런데 중간에 뭐 갑자기 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 전체적으로 돌아서면 같이 돌아서니까 뭐 지금 속단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추세를 보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웹툰주 움직임이 좋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3에서 4%의 상승이고요. 미스터블루와 탑코미디어 같은 웹툰 주식들이 일제히 7%에서 14%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CJ시푸드, 어묵이나 햄, 맛살 같은 걸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CJ 제일제당 쪽에 1,472억 원 규모의 수주가 나오면서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주가 5거래일 연속의 강세, 오늘 장은 14%까지 시세를 내면서 탄력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봇주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로봇주 언급을 해주셨던 최어지 전문가님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좋은 소식인 거죠.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이제 혈맹을 맺는다는 거고, 이번 CES 2023에서도 좀 보여지겠지만 로봇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봇 관련해서 대형주 가운데 오늘 두산이 좀 좋네요. 4.8%, 두산도 4.8%, 5%까지 탄력을 높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유일 로보틱스, 로볼로보,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6%에서 11%까지 아까 동시효과와는 다르게 로봇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삼성 관련해서 제3자 유증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에브리봇, T로보틱스 전부 다 지금 5%, 4%, 6%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단발성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CES에서는 작년에는 로봇이 이제 테마였는데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가 테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런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테마가 돌 만한 것도 이제 없고 중국 관련주들도 어제 대부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좀 추세가 좀 안 좋게 되면서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로 지금 매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오후장 들어오면 오히려 또 다시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CES 2023 관련주 가운데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종목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가 일단 최우선의 화두고요. 근데 오늘 움직임은 크게 없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하이비전 시스템이 꼽혔는데 1.4%의 상승이고요. XR 헤드셋 관련해서 나무가 이 종목이 1.67%, LG노텍, 유플렉스, 또 APS 홀딩스, 선익 시스템, LG 디스플레이 이들 종목군도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라이프 시멘틱스가 0.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 US케어 관련주 가운데 일부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루닛이 5%, 뷰노가 1%, 라이프 시멘틱스 0.7%, 일부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소폭의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글로리는 웹툰 기반 아니죠? 최현주 전문가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김은숙 작가가 만든 거 네. 굉장히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짧게 빨리 보기로 봤는데도 다시 원작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웹툰에서는 이미 그 흥행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워낙 많은 창작물들이 있는 가운데 컨텐츠의 그 중요성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웹툰 플랫폼 쪽, 네이버 쪽이나 카카오 쪽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웹툰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연초에 웹툰을 꼽아주셨던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도 미스터블루가 지금 신고가를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여요. 미스터블루가 오늘 신고가에 안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해줘야만 신고가 안착이 오늘 가능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오늘 매물 맞고 윗골이 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신고가에 실패하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윗골을 좀 많이 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웹툰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다고 보이고 오히려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시장이 다른 쪽으로 좀 뭔가 살만한 종목이 없고 시세가 나는 쪽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시세가 좀 몰리지만은 이런 쪽들은 또 이제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급하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테마성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갈 만한 구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 여자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티니핑이거든요. 캐치 티니핑.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이 중국 OTT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련주가 있죠. 오늘장 미스터블루와 함께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SAMG 엔터, 영어로 SAMG라고 치시고 엔터라고 치셔야 됩니다. 5%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그 IP, 지적재산권 관련주의 상승세,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 단기 고점 형성 가능성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 SAMG 엔터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을까요? 오늘 플랫폼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리튬주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합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의 강세, EV 첨단 소재 13%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금양과 GN1 에너지가 5%, 미래 나노텍 1.7% 상승합니다. 배터리주 어제 움직이고 리튬주로 또 시각이 옮겨지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뭐 리튬주 상승은 금양이 뭐 부산의 공장 뭐 그런 유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동반 리튬주가 동시에 다 같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짝짓기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리튬 같은 경우에는 금양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주가 뭐 상당 부분 많이 하락했는데 일단은 뭐 저는 많이 하락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상승하면은 결국에는 물려있던 분들 매물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접근해서 단기성 매매로만 제가 저번에 좀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큰 폭의 상승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큰 폭의 상승하더라도 41,500원 저번에 전고점이 결국에는 거기가 이제 저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저는 이제는 좀 물량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는 한때 이제 시장에서 조금 틈새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은 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게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은 좀 잊혀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의 순환매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 관련주들은 뭐 지수 관련 섹터니까요.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갈 거고, 단지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2차 전지하고는 좀 달라요. 리튬 관련 쪽에는 뭐 일종의 이제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겠고, 리튬 관련주들은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되돌림 받는, 그리고 오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금양이라든가 미래나노텍이랑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은 리튬이랑 같이 보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는 뭐 지수 관련주로서 지수가 올라가야만 올라가는 섹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좀 양봉 내고 이러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지수도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제 보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수가 그 브레이크 잡고 반등이 나오려면은 뭔가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2차전지 쪽은 올라갈 걸로 봐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모아가기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수 반등을 노린다면은 네. 하지만 트레이딩 형태로 당분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으로 탑픽은 대장주들 보면 될까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1위, 코스닥 1위로 올라섰는데. 예, 저도 그 대장주들 좋게 보고 있고요. 뭐 LNF, 에코프로 BM, 뭐 요즘에 많이 빠졌던 뭐 첨보라든가 뭐 이런 쪽도 다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셀업체보다는 소재 쪽을 좀 선호를 합니다. 예, 배터리 소재 쪽에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 지금 유효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두 분이 배터리주 의견이 엇갈리죠? 예. 계속 엇갈리고 있고요. 자동차주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입니다. 현대차, 기아. 어제 1월 효과에 대해서 또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사실 실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 실망을 놓지 않게끔 해줬던 쪽이 현대차, 기아입니다. 어제 현대차, 기아 양봉을 기록했지만 오늘은
이 두 종목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네요. 0.8%까지 하락을 하다가 0.3% 정도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대차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배열되어 있는 차트에서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5일선을 딱 회복을 해놓고 나서 21선 맞닿았는데 오늘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지난해 131만 대 인도에서 연간 목표에 50% 미달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궁금하더라고요. 인도량이 지난해 100만 대입니다. 테슬라 쪽에 그 머스크 CEO가 현대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전체 인도량에서도 괜찮습니다.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 100만 대 대 131만 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K카가 오늘 8%까지 급락을 합니다. 중고차 쪽으로 현대차 그룹이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이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 어느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급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새로 지형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매기가 들어오죠. 현대차, 기아가 새롭게 중고차 시장에 올해부터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주의 움직임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자동차주 투자 관점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IRA 그 법안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하면서 주가 계속 빠졌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는 지수하고 어떻게 본다면 완성차 업체들이나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움직임도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대비는 오히려 이제서부터는 더 퍼포먼스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나쁜 거는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한 차례 더 저점 테스트 가능성은 한두 차례 더 있어는 보이는데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 결국에 3월에 어떤 법안이 나오더라도 3월에는 결국에는 좋든 나쁘든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예전에 하이브를 보면은 BTS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냐 마냐 그러면서 계속 주가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군대 가기로 하면서 주가는 상승 반전. 기아, 현대차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애매합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 어제 그래도 자동차주와 함께 동반해서 좀 올라줬지만 오늘 2%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가 어제보다 좀 저점을 더 낮추면서 흐름 부진합니다. 1.7%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공업도 한 차례 좀 강세 보였다가 이 상승분을 다 내놓는 하락이 최근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한 마디만 코멘트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부품주들은 기간 조정 필요하지만 부품주들은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가령 현대차나 기아차가 반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부품주들은 실적 시즌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함을 보일 걸로 보기 때문에 부품주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실 필요 없다.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시장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에서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원화 강세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네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종가 대비로는 2원 60전 하락한 1270원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환율은 1274원 90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68원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코스피의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순매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대내외 변수에 주목하면서 127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12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주요 증시가 모두 휴장이었고요. 미국, 일본,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휴장이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269원 3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72원 60전보다는 약 2원 3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아무래도 엔화 및 위안화 강세가 주춤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순매도에 계속해서 나서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의 강세가 주춤했고요. 또 하나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위안화도 약세로 돌아선 점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 지속 여부 그리고 엔화와 위안화의 흐름에 따라서 환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45분에 중국의 PMI 지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PMI 지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위안화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내외 변수에 주목을 하면서 환율은 등락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쉬면서 달러 인덱스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까지만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엔화와 위안화가 강세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점과 외국인의 순매도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레인지 설정해 주시죠. 네, 환율은 127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70원 중반부터는 수출업체의 내구 물량이 나오면서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하락 재료보다는 상승 재료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율은 127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겠지만 1270원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가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265원에서 127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70원대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 예상해 주셨는데요. 예상 레인지 상단으로 지금 진입을 합니다. 1274원 20전선까지 현재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원화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자체도 또 한 번 장 초반 대비해서 오늘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양대 지수가 코스피가 1% 가까운 0.94%까지 하락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4거래일 연속에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략 포인트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새해 첫날에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건 지난 한 달간 인버스 ETF를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이 샀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1월장을 좀 하락으로 예견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보수적으로 의견 주신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의견 가져가실 건가요? 아까랑 똑같고요. 계속 예. 관망입니다. 계속 관망해야 되고 일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들은 수익 나면 저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수급에서도 그렇고 재료상으로도 그렇고 좋은 게 없다. 불투명성한 것들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와 CPI 그것도 있고 지금 거래도 너무 없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관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 차원에서 LCC 같은 쪽은 턴어라운드 기대하시죠? 기대는 하는데 이제 그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번 주, 저저번 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 강세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같이 빠져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LCC도 상승한 부분의 부담을 좀 해소해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도 한번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등이 나왔습니다. 리오프닝 쪽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계속해가지고 저는 관망 의견 드리고 있고요. 고용지표가 일단 발표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 지금은 빠지는 이유 또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는 이유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바닥 신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잡히고 있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지금 구간은. 예, 지금 하려고 한다기보다 모멘텀 투자 단타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가만히 그냥 시장 구경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시장을 구경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가닥을 잡을지 완전한 바닥 신호가 좀 나와야지 시장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이 공개방송 있으시네요. 예, 7시에 공개 방송하고요. 시장 이야기 주로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조건에서 나올지,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뭐 모멘텀 플레이도 하지 말고 쉬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반등을 위한 조건식을 공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신기반기 수익의 길 오늘 저녁 7시 신기수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여러분 주목해 주시죠. 오늘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